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은 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이라는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어수선합니다.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강의 그리고 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부동산 정책 개선 1호 낙점. 25일 국토부 업무 보고서 선순위로 논의.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새 로드맵 적용하려면 오는 11월까지 수정 보완 작업 마무리해야. 제가 이 기사를 왜 읽었냐면요. 여러분이랑 같이. 여러분 지금 많이 의아하시죠? 대선이 끝난 다음에 부동산이 어디로 가는 건지, 과연 지금 방향은 바뀔 건지 이런 게 의아하실 텐데, 저도 지금 수요와 공급을 집중적으로 보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골라서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어지러워요. 뭐가 너무 많아요. 막 정치에다가 막 외부 그 세계 경제에다가 코로나에다가 막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사태까지 겹치면서 막 혼란스러운데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수급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건 중요하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왜 그럴까요? 1번이잖아요. 1번. 제가 예전에 대선 끝나기 전에 1번 후보님이랑 2번 후보님이 있으면 누가 되든지 간에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공약으로 내건 거랑 나중에 현실이 되는 거랑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1번 후보님, 2번 후보님 두 분 모두에게 지금은 당선인이 나오셨지만 다 해당이 됐던 거예요. 당선되신 다음에 그걸 공약을 안 지킨다고 벌금형이 떨어지거나 처벌을 받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건 어느 정도는 처음부터 걸러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은 2번이 당선이 돼서 당선인이 나오시면서 기존 정부와는 다르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나뉘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저도 이런 표현 참 쓰기 싫은데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힘겨루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한 명이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부동산 관련된 과제가 뭐다? 그렇죠. 공시가격 형식화 속도 조절이죠. 왜냐면 이 공시가격이 참 별의별 거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수급에 어디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죠? 세금이 올라가죠.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세금이 내려가죠. 또한 공시가격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규제가 덧붙여질 수가 있잖아요. 공시가격 일정 이상을 넘으면 뭐, 일정 이하면 뭐, 공시가격 일정 이하면은 세금을 어떻게, 공시가격 일정 이상이면 세금을 어떻게, 다양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뭔가 부동산 정책을 펼쳐서 넘버링을 할 때 기준이 되어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뭐 올라갈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누가 해피한지는 따져보면 쉽죠. 집이 없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 정부. 누가 해피할까요? 정부만 해피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어차피 세금 때문에 차익 실현이 안 되는 이상 다주택자도 별로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종부세로 다 뺏기고 취득세가 높으니까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1주택자도 세부담은 늘어나고 옮겨 탈라면 그건 역시도 부담스럽고 대출 안 나오고 무주택자 입장에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안 좋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네들끼리 싸우면서 돈 술술 들어오니까 좋고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시가격이 올라갔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든 결국 누구의 손에 얼마나 큰 이득이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TV 보면은 가끔 형사물 나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 사건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용의자입니다. 이런 뜻도 있는데 5년 동안의 규제가 이뤄진 다음에 지금 누가 웃고 있죠? 뭐 의도나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기 냉정한 시장이잖아요. 시장은 참여자가 여러 명인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정부잖아요. 정부가 웃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시가격을 낮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시가격을 낮추면 제 이론에 따지면 공시가격을 낮추면 세금이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줄어들면은 집주인도 원래 안 좋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바뀌는 게 있죠. 부동산 가격이 세금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지만 집주인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이건 따져봐야 되겠죠.
내가 차익으로 실현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줄어드는지 세금으로 내는 돈이 더 많이 줄어드는지는 차분히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이건 나중인데 어쨌건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세금이 내려가면 확률적으로 전세, 월세 또는 매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태까지의 제 의견이었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즉 부동산 가격에 부동산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가격의 다운을 원한다면 공시가격 인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여건에서는 반대하겠죠. 여태까지 올려온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반대로 요번에 이미 발표했지만 보유세가 올라간 상태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거는 일단은 올해 종부세예요.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좀 더 오래됐지만 이미 2005년, 6년에 시작됐지만 특히 작년, 재작년엔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5월달이 넘어가면서 6월 1일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때려 맞는 이 시스템 때문에 5월 말까지 급매 처분하는 물건이 나왔다가 6월달 이후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호가가 올라가는 또한 그 와중에 가을이 다가오면서 전세 수요가 올라가는데 전세 공급이 부족하면서 전세 수요가 공급으로 돌아가면서 경기도가 폭등하는 인천이 폭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같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즉 모든 건 수급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실타래가 섞여 있지만 그 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뭐 현실화란 표현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공시가격 인하는 이건 인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시가격 인하는 나름대로 꽤 중요한 실타래의 어떤 한 매듭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공시가격이 며칠 전에 발표된 것처럼 그대로 올라간 상태라면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터질 텐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겠죠. 아, 다주택자들 종부세 때문에 죽어나겠다, 물건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미 그건 늦었어요. 제 주변에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왜 늦었냐면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종부세 낼 돈이 없는 분은 파는 게 맞아요. 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미 거의 다 팔았어요. 이미 겁먹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그렇게 겁먹고 파신 분들이 땅을 치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던 매물들이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외곽 물건들이었거든요. 땅을 치세요, 정말로. 더 이상은 안 판다는 다짐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앞으로 만약에 양도세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미 만들어졌죠. 양도세가 풀렸을 경우에 지금 종부세를 내더라도 양도세, 중과세를 안 맞는 게 더 이득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거의 다예요.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팔 다주택자는 없죠. 1주택자, 2주택자도 종부세 때문에 팔진 않죠. 그런데 이게 종부세를 올리면서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 5년 동안 여당이 얘기했던 종부세의 좋은 기능인데 실제로 어떤 기능을 했죠? 그쵸? 쏠림 현상. 6월달 이후에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잖아요. 올해도 이게 예외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움직였으면 되는데 여태까지 수요 공급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다가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집을 구하는 분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윤활제로 대출까지 풀려져 버리면 상당히 시장이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앞으로의 방향성을 지켜봤을 때 공시가를 낮추고 세금을 낮춰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포문 대상이 이거죠. 여당과 야당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선인이 옛날에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공시가격을 낮추고 뭐 양도세를 좀 일시적으로 완화해주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부터 서로 이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도 이건 알겠지만 이거 약간 정치학적이고 인간학적이지만 만약에 첫 번째 싸움부터 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당이 17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제들도 역시도 뭔가 서로 싸워서 지금 당선인이 관철시키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 방향에 따라서 너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선거에 이어서 몇 년 지나면은 총선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도 중요하고 총선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선, 그죠? 지방선거, 총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돼가냐에 따라서 또 이게 어떻게 돼가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웃긴 게 이대로 보유세를 그러니까 이대로 공시가격을 냅두면은 가격은 더 올라가요, 여러분.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격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정부에 내는 거죠. 대신에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집이 필요해지는 세입자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인데 이분들이 서로 맞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누구를 지지할지를 믿는데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건 그 논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빠져 있다고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포지션이 뭔지, 무주택자예요? 전세, 월세 입자세요? 그러면 당연히 공시가가 내려가고 세금이 내려가야 내가 내는 돈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시가가 내려가야 세금을 덜 걷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많은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필요할 거니까 공시가를 높여서 계속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집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이 싸우고 있고 정부한테는 별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 갈라지고 있죠. 두 방향으로. 그 첫 번째 싸움 관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보시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되어 나갈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전 말씀드렸지만 당선인이 나오셨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가격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이거예요. 가격이 올라간다가 호재, 가격이 내려간다의 악재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약을 봤을 때 현재 당선인은 예전 기호 1번, 2번을 놓고 봤을 때 호재인 편은 아니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정상을 만들 테니까 진통 과정은 있겠지만 근데 그걸 국민들이 얼마나 참아줄지,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해줄지, 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나가고 앞으로 누가 바꿔나갈지를 지켜보게 되는 일단 첫 번째 관문 포인트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